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시공사의 보도로 공사가 중단된 사천의 대단지 아파트가 최근에 분양보증 4고 사업장으로 확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환급할지 아니면 공사를 재개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1,200여 가구 규모의 사천의 아파트 공사장입니다. 공정률 44% 상태에서 7개월 넘게 공사가 멈췄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 입주가 시작돼야 하지만 지난해 8월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멈추면서 무산된 겁니다. 새 집으로 이사갈 날만 기다렸던 입주 예정자들은 황망하기만 합니다. 14층인데 지금 10층도 안 올라가 있거든요. 진짜 놀라고 황당하고 그랬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든지 막 불안하기도 하고. 결국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 4고 사업장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8일까지 계약자 900여 명의 의견을 묻습니다. 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해 분양이 이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주 예정자 가운데 상당수는 환급 이행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환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져 불안감이 커진 데다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입주일이 늦어지는 만큼 대출이자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한 30만 원 정도가 이제 한 달 이자로 빠집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기간이 늘어나면 더 많은 금액이 쌓이겠죠. 그게 다 저희가 내야 될 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환급에 대해 계약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없을 경우 다음 달 말까지 분양 이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3분의 2 이상의 환급 선택을 안 하신 경우에 무조건 분양 이행으로 가는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사고 사업장의 특수성, 이행 방안별 예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반도 지어지지 않은 채 멈춰선 대단지 아파트. 공사가 다시 시작될지, 환급 이후 또 다른 길을 찾을지 향방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대규모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의 창원 입점 여부가 주민들의 찬반 갈등 속에 3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신세계가 조만간 입점 예정지 주변 교통 영향평가 신청서를 창원시에 내기로 하면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세계 프라퍼티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 창원시에 교통영향평가 신청서를 낼 계획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건축 허가 전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심의 절차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면 경상남도의 건축 허가 사전 승인과 창원시 건축 허가를 거치게 되는데 처리 기한을 넘기지 않을 경우 착공전까지 걸리는 행정 절차는 짧게는 6개월 정도입니다. 창원시 저희가 피드백을 받고 신청을 할 계획이라서 늦어도 다음 주면은 큰 게 없으면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신세계가 계획하고 있는 창원 스타필드는 지하 7층, 지상 8층에 연면적 32만 5천여 제곱미터로 경남 쇼핑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뿐 아니라 영화관과 식당, 여가시설까지 갖춰 지역 상권에 끼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성우 창원시장은 앞서 후보 시절부터 스타필드 허가 여부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의제를 상정할 시점은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나 경상남도 사전 승인도 받기 전에 공론화부터 시작할 경우 자칫 예산과 행정력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입니다. 그 문제가 이제 좀 핵심이거든요. 네. 관련 부처 지금 소집을 해서 좀 회의를 한번 해볼 생각이거든요. 어느 게 맞는지. 지역 상권에 큰 파장을 불러올 스타필드 입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시민 공론화위 향방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3D) 프린터는 활용도가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되면서 시장 규모가 초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계와 재료, 계측 등 기초 기술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경남의 3D 프린터 산업. 어디까지 왔는지 점검해 봅니다. 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색 금속 분말이 뿌려지고 불꽃이 튑니다. 10분의 1mm씩 쌓아 올려 층층이 레이저 용접을 하는 겁니다. 완성된 제품은 심장 등에 막힌 혈관을 뚫는 스텐트입니다. 소재는 마그네슘 합금으로 가벼우면서도 단단하고 인체에 자연 흡수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가 의료기구인 스텐트는
국내에서 연간 6만 3천 개가 사용됩니다. 분말 상태에서 폭발하는 마그네슘의 문제를 해결한 3D 프린터를 기업과 재료 연구소가 협력해 상용화에 성공한 겁니다. 마그네슘을 적절하게 아주 고밀도로 이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어떤 그 프린터의 어떤 그 공정 연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가 있고요. 두개골에 상처를 입었을 때 머리뼈를 대신하는 인공뼈는 2~3시간 만에 완성합니다. 스텐트와 머리뼈 두 제품과 생산용 3D 프린터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사용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0여 개 부품을 조립하지 않고 한 번에 찍어내는 대형 3D 프린터도 상용화 단계입니다. 제품을 만들려면 가공을 해서 그걸 조립을 해야 되는 파트인데 그것을 한 번에 구현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겁니다. 3D 프린터 세계 시장 규모는 2023년 273억 달러, 연간 20%씩 커지고 있습니다. 장비 제조와 분말 생산 기술이 고도화한 경남. 3D 프린터 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방위 산업과 자동차, 항공,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서 장비와 제품의 선제적인 도입이 관건입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70대 부부가 기르던 반려견 80여 마리가 안락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부부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지자 지자체가 입양자를 찾고 있는데요. 입양이 안 되는 반려견들은 안락사시킬 계획입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통영의 한 시골 외딴집입니다. 사람이 다가가자 개 수십 마리가 사납게 지저댑니다. 집안 곳곳에서 개들이 뛰쳐나오기도 합니다. 이곳에 사는 70대 부부가 10여 년 전 유기견 2마리를 데려와 길렀는데 그동안 100마리로 늘었습니다. 부부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사실상 먹이만 주고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뭐 불편했지 뭐 만날 짓고 뭐 개가 내려서 밭에도 못 가요. 뭐 어찌 뭐 짓고 내려오는지 뭐. 최근 부부가 건강까지 나빠져 더 이상 기를 수 없게 되자 통영시와 119 구조대가 나서 반려견 100마리를 구조해 임시 보호소로 옮겼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 강아지 15마리는 입양됐지만 나머지 85마리는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조된 유기견 대다수는 야생성이 강해 성격이 사납고 믹스견이어서 입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관리 공간과 비용 부족 등을 이유로 입양이 안 되는 반려견들을 안락사시킬 계획입니다. 동물단체는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소홀과 관심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물 등록이 만약에 제대로 됐더라면 지자체에서 좀 관리 감독을 하고 뭐 처벌을 한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좀 되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뭐 많은 수가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통영시는 구조된 반려견들의 안락사를 늦추기 위해 보호기간을 애초보다 2달 더 늘리고 입양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봄이 완전히 온 듯하다가도 요 며칠은 꽃샘추위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한 통영 장사도에는 봄 기운이 완연하다고 합니다. 영상 뉴스로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꽃샘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진주의 기온은 영하 3도, 합천 영하 4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바람도 계속해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서서히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물러나는 대신에 하늘빛이 점차 흐려집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구름이 점점 많아지겠고요. 내일은 경남 지역 곳곳으로 비나 눈도 조금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습니다. 먼지가 쌓일 틈 없이 바람이 계속 불어드는 덕에 대기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날씨도 다시 따뜻해지는 만큼 창문 열고 환기 한번 시원하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와 추위가 누그러지지만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동부 지역은 의령과 창녕 영하 4도, 함안은 영하 5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남해를 제외하고 모두 영하 3도 안팎까지 크게 내려가 있지만 낮 기온은 13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계속되면서 물결이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완전히 회복하면서 이맘때 봄 날씨를 되찾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수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베트남 축구 박항서 감독이 창원시청 감독을 지낸 인연으로 창원시의 베트남 수출 무역사절단 활동을 현지에서 지원했습니다. 현대로템이 터키와 유럽을 연결하는 마르마라이 노선에 6,700억 원 규모 전동차 440량 납품을 완료해 지난 12일 개통했습니다. 창원 산단 현대위아는 16일까지 경기도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고성능 오축 머시닝 센터 등 최신 공작 기계를 대거 공개합니다. 경남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폐업과 사업 정리를 지원해주는 컨설팅을 신설하고 실제 폐업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정식 후보 등록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등 전국 2곳에서만 치러집니다. 창원 성산에서는 현재 6명이, 통영 고성에서는 4명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후보 등록에 이어 오는 21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창녕 우포 보건센터의 따오기가 올해도 첫 산란에 성공했습니다. 창녕군은 이로써 지난 2008년 보건사업을 시작한 뒤 현재까지 따오기가 360여 마리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창녕군은 올해 상반기 따오기의 야생 방사를 앞두고 40마리를 골라 야생 적응 방사장에서 비행과 먹이 섭취 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 전국체전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김해시가 사격팀 창단을 시작으로 이달 안에 4개 실업팀 창단을 마무리합니다. 김해시 도시개발공사는 감독 1명과 선수 4명으로 구성된 여자 공기권총팀을 창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도와 볼링, 태권도 실업팀과 함께 이달 안에 합동 창단식을 할 예정입니다. 김해시는 2023년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 인프라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하동군 북천면의 한 축사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지만 49살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박 씨가 컨테이너 안에서 잠을 자다 숨진 것으로 보고 전기 누전을 포함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창원 동읍 정병산 정상 부근에서 불이 나 170제곱미터를 태우고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 헬리콥터 3대 등을 동원했지만 현장 접근이 어려워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인근에서 학생들이 낙엽을 모아 불을 피우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실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